안녕하세요. 지금 이 순간 기존 보유 펀드, 정확히 말하면 답 안 나오는 기존 보유 펀드를 교체 매매하는 찬스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어제 올려드렸던 레버리지 펀드에 이제 주의하실 점, 그리고 레버리지가 원금 전액 손실 나나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거에 좀 이어서 좀 관련된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올해 연초 이후에 레버리지 펀드에 투자하시고 나서 이게 글자 가렸는데 못 빠져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사실 굉장히 좀 힘드신 상황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빨간색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배수가 가장 높은 2.2배 레버리지 펀드의 연초 이후 성과죠. 무려 52%가 하락을 합니다. 같은 시간에 코스피가 30, 대략 한 3% 정도, 그다음에 코스피 200 지수가 31.37%니까 하락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죠?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 펀드는 코스피 지수가 아니라 레버리지 펀드는요. 코스피 200의 일간 등락률의 2.2배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2배짜리 레버리지다 또는 1.5배 레버리지다 그러면 딱 해당되는 배수만큼 추구한다는 얘기죠. 이건 그래서 알아두셔야 될 게 기간 수익률의 2.2배가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등락률의 2.2배가 복리로 작용을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2.2배와는 다른 결과값이 나온다. 그럼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올해 연초 이후에 코스피 지수가 33%가 하락을 합니다. 코스피 200 지수를 봐야 되잖아요. 이거는 31.37%가 하락합니다. 그러면 곱하기 2.2배 하면 한 69% 가까이가 하락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 펀드가 하락한 건 대략 2% 정도 하락한 거니까 레버리지 펀드는 좀 적게 하락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죠. 계속 상승할 때와 계속 하락할 때, 그리고 횡보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튼 적게 하락해도 반토막 이렇게 나게 가까이 하락하셨으니까 굉장히 안타깝고 예를 들어서 3월, 2월 말 3월 초만 하시더라도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저가 매수인가 보다라고 들어가셨다가 못 탈출하시고 물린 분이 계시다 그러면 뭐 30% 정도 마이너스 실 거예요. 레버리지 펀드 때문에 되게 속상하시고 힘드시다고 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전쟁에서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충분히 저는 있고요. 그렇게 오히려 지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대처를 하시고 지금 다 개비를 해놓을까에 대한 고민을 냉정하게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죠. 레버리지 펀드를 잠깐 먹고 나오셔야 되는데 물려버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전투에서 좀 실패하신 전술적인 좀 일시적인 실패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원히 진 건 아닙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올해 연초에도 올해 연초에도 이미 이 아래와 같은 펀드들 때문에 멘붕이라고 제가 좀 속어를 썼지만 속이 많이 상하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걸 왜 해냈냐면 2017년부터 대략 한 3년 정도의 성과입니다. 가운데 여기 분홍색으로 굵게 표시를 해놓은 게 우리 코스피 지수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보다 삼성전자 비중이 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코스피 200이 요 위에 있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액티브 펀드 해서 액티브 펀드가 뭡니까? 이 자산운용사에게 비싼 운용 보수를 주고 인덱스 또는 시장 지수보다 좀 더 잘하는 운용 성과를 기대하고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잘하나요? 라고 보면 좀 안타깝지만 실망스러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되게 상품이 천차만별이에요. 요즘 인덱스 시장 지수보다 잘하는 거는 위에 있는 요 주황색이 뭐냐면 아리랑 200이라고 ETF입니다. ETF. 인덱스 펀드를 상장시켜 놓은 개념이죠. 그다음에 위에 있는 하나의 한국 오퍼튜니티 펀드 뭐 이런 정도가 좀 특징적으로 있는 거지. 이 밑에 있는 거 한 번씩 볼까요? 여기 파란색이 너무나도 유명한 신용자산운용의 마라톤이라는 펀드입니다. 그리고 보라색은 또 가치 투자로 유명한 에셋플러스 코리아 리치투게더 펀드고요. 밑에 또 녹색은 KB자산운용의 한때 엄청난 성과와 유명세를 탔던 밸류 포커스라는 펀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 빨간색을 보면 이거야말로 이것도 엄청난 펀드죠. 한국밸류 10년 투자 펀드입니다. 이걸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가 회사 이름을 가리지 않고 좀 보여드려서 뭐 특정 이 회사에 계신 분들께 좀 실례고 죄송한 말씀 드릴 수 있지만 제가 상담을 해보거나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해주신 분들 중에 이 흔히 말하는 액티브 펀드에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수만큼도 성과가 안 나서 너무 속상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상당수 고객님들이 또는 뭐 창구에 있는 직원분들, 증권사나 은행에 계신 분들이 공공연하게 한국 주식은 그냥 팔고요. 다 미국 주식, 환전해서 미국 주식 사고, 중국 주식 사고, 이렇게 트레이딩하는 쪽으로 이미 최근 보면 패턴이 많이 바뀌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이게 연초 버전인데, 여기에서 지수가 다시 여기서 또 엄청나게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펀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동안 끊어내지 못하고 질질 끌었던 3년 이상 투자했는데 이렇게 원금 또는 시장보다도 못했던 이런 펀드들을 차라리 이참에 제가 볼 때는 정리를 하자. 왜냐하면 지수가 많이 하락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지수가 하락해 있어서 뭐 어떤 분은 비관적으로 1200포인트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역으로 지금 1500포인트대니까 뭐 5, 60%만 상승을 하더라도 우리에겐 레버리지라는 그 양날의 검이 있으니까 반대로 지금 낮을 때 들어가시면 50%만 올라도 100%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손실 났던 것도 다 좀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예, 좀 죄송합니다. 이름을 언급해서. 이런 유형의 펀드들, 예, 이런 유형의 펀드들. 좀 안타깝지만 이참에 제가 볼 때는 좀 리밸런싱 해서 레버리지 펀드를 좀 긍정적으로 활용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편을 좀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마련한 방법, 어제도 예고해드렸지만 레버리지 펀드를 활용한 교체 매매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일단 환매하세요. 주가가 오르는 날 환매하는 게 맞겠죠? 당연한 거죠. 국내 주식형 펀드는요, 당일 종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오늘 장을 볼 수가 있죠. 물론 장 마감이 되기 전에 이제 그 컷오프 타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하셔야 되지만 일단 장 마감 전에 환매를 하자. 이렇게 아래 그림 보시는 대로 한 30% 손실이 나서 지금 속상한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일단 전체 환매를 합니다. 그러면 70이란 돈이 일단은 확보는 되겠죠. 안타깝지만 손실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환매 대금이 들어오시게 되면은 절반은 다시 레버리지 펀드를 매수하세요. 레버리지 펀드 매수할 때는 가급적 싸게 사야 되니까 당연히 주가가 하락하는 날 보셔서 사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절반을 레버리지 펀드에 넣고요. 나머지 절반은 CMA나 MMF 등에 거치해 놓으시면 됩니다. 바로 사지 말고 현금처럼 즉각 뺏을 수 있는 곳에 일단 보류 해놓고 기다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70을 환매해서 35만 레버리지 펀드 매수하신 거잖아요. 35는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게 신기한 부분은 실제 포지션은요. 우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게 레버리지 펀드잖아요. 두 배짜리 레버리지 펀드다 그러면 35를 더 가지고 있는 셈이 되십니다. 그러면 똑같이 70을 환매했지만 레버리지 펀드의 절반만 넣어도 실제 포지션은 내가 70을 다 갖고 있는 것과 같은 동일한 포지션이 돼서 향후에 지수가 회복이 되면 당연히 70이 회복되는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겠죠. 근데 반대로 절반은 CMA, MF에 두시는데 근데 이제 반대로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한다면 지금 아까 시장이 1200 간다 뭐 한다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이게 지금 저가 매수라고 들어오셨지만 회복이 6개월 걸릴지 1년 걸릴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유가를 가지고 지금 러시아가 오펙 플러스 회의니 뭐니 지금 계속 응해주지 않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 등등등 해서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폭락이 발생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 제가 CMA, MF에 거치되었던 그 나머지 35 절반 자금을 활용하셔서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꼭 레버리지 펀드가 아니라 관심 가지고 여러분이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계시는 주식 또는 펀드 등에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굉장히 저점에 잡을 수 있는 찬스가 될 수 있겠죠. 물론 그거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떨어질 확률보다는 일단 지금 현재도 워낙에 주가가 하락해 있는데 그 지역에서 더 떨어진다 그러면 상당히 싸게 사는 기회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지금 현재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그냥 들고 계신 것보다는 향후에 지수가 반등한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복구시킬 확률이 상당히 높은 확률로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즉,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무조건 100% 정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께서 레버리지 펀드에 물리고 하락하고 속상하시겠지만 냉정하게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레버리지를 제외한 나머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보유 펀드 중에 정말 향후에 다시 지수가 반등해서 상승하는데도 그때도 못 쫓아 올라가는 그런 소외된 펀드 또는 성과가 부진한 상품이고 기대가 적다 그러면 이참에 과감하게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리밸런싱, 교체 매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자 본편을 좀 촬영을 하게 됐고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보면 또 이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다라고 또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물론 속상하시고, 그다음에 이거를 손실을 확정 지은 다음에 확정 지었더니만 갑자기 불같이 올라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현재 방치 내지는 지금 포트폴리오를 두시기보다는 꼭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활용하시지 않더라도 참고를 한번 해주셔서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자산의 가치가 갑자기 반토막 나고 굉장히 좀 절망감에 사로잡힌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이 레버리지 펀드라는 양날의 검이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찌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시장이 반등할 때 그만큼 공격적으로 활용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끔 만들 수 있는 또 훌륭한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희망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냉정하게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